자, 우리 동네 여행사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태진 여행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산광역시의 마지막 4편, 4편인데요. 4편, 부산광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부산 여행을 좀 더 흥미롭고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시험 문제와 연계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여행은 재미, 시험은 덤. 그죠? 그래서 한번 계속 다녀보고 있습니다. 4번째인데 처음엔 신석기 문화의 동삼동 폐총 다녀왔어요. 동삼동 폐총에 가면 여러분들 조개더미만 볼 것 같지만 지금은 조개더미 없고 거기서 보면 모아 부부, 샘플 모아 부부가 동삼동 폐총 발굴에 어떤 전형적인 모습 보여줬죠. 그걸 보여준 샘플 모아 부부에 감사하고, 두 번째 임진왜란 때에 부산진 첨사 정발의 충정을 볼 수 있었던 충정공 정발 사당 전공단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그 근처에 있어요. 세 번째 버스 타고 안희재 선생과 백산상회, 백두산 안희재 선생이 실업가이고 교육가예요. 또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회사 세워서 학교 만들고 또 유학생 파견하며 임시정부에 돈 대다가 이렇게 되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없었겠죠. 더군다나 조선어 학회 사건, 우리말 큰 사전을 뒤에서 도와주시다가 결국 체포가 되셔가지고 옥구 끝에 순절하신 안희재 선생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대표적인 계몽운동가, 또 실업가, 교육가,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4번째로서 부산에 있는 임시수도 대통령 기념관을 갑니다. 자, 임시수도 기념관은 다 이 부산에 여기 있어요. 그쵸? 자, 여기가 부산광역시 서구입니다. 서구 하면은 임시수도 기념관 대통령관이 있고 요 근처니까 아마 그 옆에 아미산 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이름부터가 보수동이네요. 그죠?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곳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진보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지만 보수동 바로 옆에 또 임시 대통령 기념관이 있네요. 그 정발 장군은 뭔가 좌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좌천동. 근데 보수동 그러면은 뭔가 이승만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된 적이 있었는가? 얼마 전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제 후배가 부산 출신인데 그 후배가 부산 출신인 것 때문에 제가 뭐 추석 때 뭐 부산 뭐 시골 내려가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골이라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난 말이 그냥 그래. 서울은 다 그냥 지방 아니면 자 시골이라 그래. 했더니 와, 부산 시골이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자꾸 그래? 했더니 알았어. 부산 제2의 도시? 했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뭔데? 했더니 제1의 항구도시 이러더라고요. 부산 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히 잘 느껴집니다. 자, 제1의 항구도시 그리고 임시 수도였던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이 수도가 됐던 배경에는 뒤에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6.25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인민군의 파죽지세에 밀려 국군이 그만 낙동강 전선으로까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7월달 말까지는 전라도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인민군 영토에 들어갔고요. 지금의 낙동강, 포항, 대구, 마산, 창원 등을 기점으로 하는 이렇게 신라만한 나라, 신라가 딱 그 정도였는데 그 신라만 할 때가 바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였어요. 이게 8월 달의 일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 인민군 총공세에 밀려가지고 결국 대구를 수도로 삼다가 8월 18일에 다시 수도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8월 18일 날 낙동강 전선하에 무너지기 직전이다 보니까 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1차 부산 수도 천도입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대구에 있었을 때의 모습인데 이 대구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부산으로 천도를 단행하게 된 거죠. 대구역에 포탄 한 발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위험하죠. 그래서 부산 천도한 게 8월 18일이더라. 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가 다시 한번 부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난 이후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 수복 이후에 중공군의 공세로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1월 4일 후퇴해서 일사후퇴인데 그럼 후퇴하기 직전인 1월 3일 날 정부는 부산으로 다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6.25 전쟁 초기에는 인민군 공세로 인해서 부산으로 수도를 삼았고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에 수도를 회복한 이후에는 다시 돌아왔지만 중공군 공세에 밀려 다시 일사후퇴, 그게
부산으로 두 번째 천도를 단행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한 게 두 번이 있더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오랫동안 부산을 임시수도 삼았던 것인데요. 그 부산에 있는 보수동 옆에 있는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되게 아담하면서 서양식 건축물로 지어져 있죠. 빨간색 벽돌로 이어져 있고 삼각형 아담한 또 이렇게 이런 소나무 등이 잘 보입니다. 자, 이곳 내부를 들어가면 당시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인형이 밀랍 인형처럼 전시되어 있는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마치 살아계신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임시 대통령 관저가 이랬습니다. 여기가 그 임시 대통령 기념관 관저 안의 모습이고 또 이 임시 대통령 이승만 임시 관저였던 이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하나 하시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꼭 좋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기념관 내부의 전시물을 보면 여기 자세히 조금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헌법 개정 공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헌법을 개정하는 공고문이 발표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 헌법 개정을 발의한 분들이 쫙 이름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헌법을 개정을 처음 한 곳이 바로 이 수도 부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법을 개정하게 된 걸 뭐라 하느냐? 1952년 5.16 부산 정치 파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름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 했는지를 아시겠죠?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여야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파동이라 한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요 버스가 한 대 보여요. 버스에는 47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군인들, 헌병들이 이 야당 국회의원 47명이 탄 버스의 국회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헌병들이,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막고 있다. 자, 이건 어떤 맥락으로 접근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이 야당 국회의원 47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하던 당시 개헌을 반대하던 야당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을 반대한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을 반대한 것이고 이승만은 곧 대한민국을 상징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47명은 간첩들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추진하던 개헌에 반대했다 간첩이라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 6.25 전쟁의 한창인 시기에는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혐의를 씌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들이 이 47명 야당 국회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버스 자체를 크레인, 내리라는데 안 내리니까 크레인을 걸고 이 버스 자체를 그냥 연행을 해버립니다. 그냥 견인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타 있는데. 그래서 이 47명이 모두 연행을 당하니까 이승만이 추진하던 개헌에 반대를 하는 47명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또 이승만 개헌에 반대하다 보면 또 이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나머지 7월 달에 개헌을 이제 무리 없이 추진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부산 정치 파동은 개헌을 추진했던 이승만에게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을 그 통근버스 자체를 이렇게 연행하던 상황, 이것을 52년 5.16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7월 4일이죠.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했어요. 발췌라고 했던 이유는 헌법을 다 바꾼 게 아니라 일부만 발췌해서 바꿨기 때문에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하고 이 발췌 개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대통령 간선제를 아니라 직선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간선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건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거 아니냐? 발췌 개헌,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이게 발췌 개헌의 핵심인데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 손으로 대통령 뽑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6.25 전쟁 기간이었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직선을 할 수 있을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전쟁 와중에 무슨 선거인 명부가 어디 있으며 또 다 인민군이 점령한 상황 속에서 또 전쟁 중에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선제 개헌안은 사실상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무리수였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또 이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라 기립표결로
그래서 발췌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일어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안 일어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람은 찬성하는 것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말하겠죠. 예, 길이 표결했다는 게 참 난센스입니다. 이게 바로 발췌개헌이고요. 또 임시기념관 내부 전시물을 보면요. 제 눈에 팍 들어왔던 게 이 밀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또 여행 가면은 식도락 여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가면 유명한 밀면이 있죠. 꼭 한 번씩은 먹어보고 싶은 밀면. 예. 이게 바로 이 밀면이라고 하는 임시수도 기념관에 요게 당시 상점 모습을 재현해 놓았어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갑자기 또 부산 밀면 먹고 싶네요. 부산 밀면의 핵심은 요 면과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와 면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얹어 놓는 건데 이게 약간 냉면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럼 이 밀면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6.25 전쟁 때문에 부산의 밀면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에 함흥이죠. 함경도 함흥에서 개마고원에서 생산된 주로 감자를 가공해가지고 그 전분으로 국수를 만드는 요리가 발전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냉면 그러면 함흥냉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6.25 전쟁 중간에 일사후퇴를 하던 과정에서 1950년 12월에 대규모 흥남 지역에서의 철수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흥부두 흥남 철수작전이 있어서 이때 흥남에 사시던 함경도 많은 분들이 빅토리아 호를 타고서 부산으로 피난을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함흥 출신의 피난민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분들이 말이죠. 고향에 있는 그 냉면, 감자 전분으로 만든 냉면 같은 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또 재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돼지고기였대요. 그래서 돼지고기와 함흥에서 만들었던 감자 전분으로 이용했던 냉면 같은 게 결합된 결과가 바로 부산 밀면이 탄생하는 계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국수로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함흥 냉면이 유명하고 또 평양이 냉면이 유명하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부산 밀면. 또 우리가 강원도 속초를 가면은 속초에서 또 밀면 같은 거 먹고 오기도 합니다. 속초 냉면 같은 국수. 그죠? 속초 국수가 또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모두 이북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속초나 서울이나 부산에 정착하면서 고향의 맛을 내는 그런 그 냉면 같은 혹은 밀면 같은 걸 판매하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던 도중에 문화일보의 한성우 교수님께서 올리신 10월 28일 칼럼을 보면은 그 밀면이라는 그 음식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놨어요. 국어사전을 펼쳐봤는데 밀면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그 이 음식의 기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국어사전에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밀면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제가 설명드린 대로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왔던 함흥 지역 분들이 고향의 냉면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자 전분이 아니라 밀가루 전분. 요거는 미군들이 이제 지원해 준 거예요. 부산에 이제 미군들이 밀가루를 많이 공수해 주니까 그 밀가루에다가 전분을 일부 섞어서 면을 만들고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가 돼지고기였기 때문에 돼지고기 육수에다가 말아가지고 차갑게 먹기 시작했던 게 밀면이다. 그래서 유래가 이러니까 이것을 냉밀면. 그럼 밀이라고 하는 건 밀가루였다는 것이죠. 원래는 감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감자 전분이 아니라 밀가루인 것은 미군 부대들이 이렇게 많이 주둔하던 곳이라 밀가루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식으면 이렇게 딱딱해지는 돼지고기와 냉면은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국수를 차갑게 먹는 그런 다른 문화권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걸 잘 해낸 것. 바로 양념에 있다는 거죠. 그 양념을 통해서 돼지고기와 차가운 물 그리고 밀가루가 아주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특이한 아주 맛있는 맛을 나게 된 게 바로 이 밀면의 유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6.25 전쟁의 결과물 임시수도 부산에 있는 대통령 기념관과 그곳에서 있었던 부산 정치파동의 결과 처음으로 있었던 1차 발췌개헌 그리고 부산의 6.25 피난민들이 만든 밀면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산 여행 가면 이 두 군데 대통령 기념관을 거치고 난 이후에 유명한 밀면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시면 아주 좋은 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가족 여행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산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